오늘은 김진형의 북천가 드디어 결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영남의 고향집에 도착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철종 4년 작가 김진형이 교리로 재직 중일 때 이조판서 서기순을 탄핵한 일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탄핵이 역습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작가가 함경북도 명천으로 귀향을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귀향을 가면서부터 거기 명천에서의 어떤 일을 겪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유배가 풀려서 한양으로 돌아올 때까지의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 작품은 유배가사이면서 기행가사적인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유배니까는 되게 힘들고 고달퍼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내용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귀향길에 마주한 강호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다음에 기생과의 사랑 등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아주 가볍고 흔쾌하게 어떤 풍류, 흥취, 이런 낭만, 로맨스,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이전에 있는 가사들과는, 유배가사와는 조금 결이 다르다.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유배를 가게 된 이유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야. 잘못은 저쪽이 했어. 근데 나는 억울해. 그러니까 나는 부끄러워하거나 고달파하거나 이럴 일이 전혀 없는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유배가사인데 조선 후기 유배가사이면서도 어떤 유배지에서의 어떤 고통스러운 현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만원사라고 하는 작품과 대비되곤 합니다. 자, 그러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장을 다스리고 환고향 하난구나. 자, 하난구나는 하는구나 이런 뜻이에요. 행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여행, 어디 나갈 때 준비하는 걸 얘기합니다. 환고향이라고 하는 건 고향으로 돌아가다. 그러니까 작가는 지금 어디야? 한양까지 왔죠. 한양에서 즉 귀경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준비 우적우적 꾸역꾸역 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어디까지 왔어? 세제를 넘어섰어. 빨리 오고 싶었나 봐요. 훅 넘어왔네. 세제? 그럼 뭐가 떠올라요? 그쵸? 세제, 문경세제. 바로 그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세제란 문경세제. 그걸 얘기하는 것으로 조령이라고도 합니다. 넘어서니 영남지방이 여기로구나. 오천서 밤을 새우고 가산에 들어오니, 오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예천, 가산이라고 하는 건 안동, 작가의 고향이에요. 이제 고향까지 왔어. 일권이 무양하녀 이전이든 형각이라. 이 일권이 무양이라고 하는 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몸에 병이나 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전과 같은 모습이로구나,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자기가 살던 마을이 자기가 처음에 떠나올 때와 고향이 예전과 다름이 없다, 그대로이구나, 이런 소리예요. 자기가 탈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고향에 들어와 보니 고향이 예전과 똑같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이제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가야겠지요. 어린 것들 반갑구나, 이끌고 방에 들어오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쓰던 늙은 아내 부끄러워하는구나, 오랜만에 보니까. 어여불사, 불쌍하구나, 이런 뜻이긴데 진짜 불쌍하다기보다는 어떤 애틋한 마음, 어여쁘구나, 이렇게 돼요. 수드거미가 이제는 아내를 얘기해요. 군산월이 너 왔느냐? 잠깐 군산월이 너와 갑자기 여기서 군산월이 왜 나와? 자, 어여쁜의 수두검이 군산월이 왔느냐라고 하는 것은 군산월과 같은 사람, 진짜 군산월이 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군산월에 대해서 되게 애틋해하고 좋아하고 했잖아요. 그 마음을 아내에게 전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 대한 고마움과 자신을 위해 애써준 아내의 아름다움에 대한 예찬이지 군산월이 온 것이 아닙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 별표. 함정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박잔에 술을 부어 마시고 취한 후에, 박잔이라는 건 바가지잔, 삼천리 남북풍산 일잔충몽 깨었구나. 삼천리 남북풍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유배지죠? 유배지에서의 어떤 경험,
그 경험에서 벗어난 것이 뭐야? 일장춘몽이 되었구나 해가지고 그동안 있었던 요 경험들이 전부 다 뭐야? 하룻밤에 꿈과 같다 라고 하는 어떤 소회를 밝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우와 김학사야 급제 늦다 하지 마라. 이때 김학사는요 자기 자신이에요. 딴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뒤늦게 급제한 것에 대해서 개의치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일종의 호탕함이다 라고 보면 돼요. 남자의 천고사섭, 천고사섭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자를 보면 천고사업, 즉 오랜 세월 동안의 일 다 고왔나니라. 나는 관직에는 늦게, 과거에는 늦게 급제하였지만 유배 생활도 하고 권력도 맛보고 5만 가지 일을 다 겪었다라는 거예요. 강호의 편히 누워, 강호의 편키 누워, 강호의 편히 누워 태평으로 늙게 되면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사건 사고도 없이 그냥 인생의 풍파도 없이 가만히 세월을 보내게 되면 무슨 한이 있으며 구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아무것도 없어. 인생은 재미가 없는 거야. 글지어 기록하여 부녀들 보신 후에 후생의 남자 되어 내 노릇하게 하소. 이 글을 지어 기록하니 이 북천가 분녀들은 부녀자들이 보신 후에 후생에 나중에 남자가 되면 나중에 이제는 후생이니까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남자가 되면 내 노릇하게 하소. 남자들은 내 노릇을 하게 하시오. 내 노릇도 좀 해보시오. 이렇게 호탕합니다. 남자 생활 괜찮아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독자들을 예상한 작품의 창작 의도가 제시되어 있고요. 유배의 경험을 불운으로 여기지 않는다. 세상사 마냥 편하게만 지내면 게을러지죠. 재미도 없죠. 그러니까 이런 인생 풍파도 가끔 한 번씩 겪어봐야 돼. 겪다 보니까 좋은 일도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철저대왕 개축년 동 10월에 개축년이라고 하는 건 1853년이에요. 홍문관 부수찬 지재교 겸 선전관 문신 청사 산인이 썼다. 청사는 작가의 호고요. 산인이라고 하는 건 세상 일을 한가롭게 지내는 사람, 세상 일을 버리고 한가히 지내는 사람이 썼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북천가 쫑 이러고 이제 이야기 끝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까지가 결사가 되겠어요. 결사는 결국 뭡니까? 고향으로 돌아온 후 자신이 천고 사업을 이룬 것에 대한 감회를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김진영의 북천가 결사, 영남의 고향집에 도착하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